F-21 레터 스텔스 전투기는 모든 나라의 공포입니다. 지금이야 F-21 레터가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 높지만 미공군은 F-22A 레터를 미공군에 완벽히 뿌리내리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모의 게임에서 레터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냈고 실제 비행 훈련에서는 최강의 상대를 차례차례 격파했습니다. 2006년 6월 모의 공중전에서 무려 40여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교전을 벌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진가가 나타난 것은 2006년 6월 노던에지 훈련에서였습니다. F-22A 레터가 책임지는 블루포스에 대항하는 레드포스 연합비행단은 미공군과 해군의 최일선 기종이며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삼총사 F-15, F-16, F-A-18 슈퍼호넷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코어만 보자면 교전 결과는 241대 1로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삼총사가 속해 있는 레드포스가 241대를 잃는 동안 블루포스는 겨우 2대만을 잃었는데 그것도 모두 블루포스에 있는 F-15C 뿐이었습니다. F-22와 타 기종의 전적만으로 놓고 보면 144대 0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즉, F-22A 레터는 단 한 대도 격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종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미군에서도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F-A-18 슈퍼호넷이 있는데도 이런 스코어를 낳아 당시에는 하루 종일 해당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가는 레드 플래그 훈련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아군기 전력 손실이 10%에만 그쳐도 대단히 놀라운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레드포스의 적기들은 모두 2-3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지원하에 작전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F-22A를 탐지할 수 없었고 F-15 및 F-16과 똑같은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레터는 상대방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던에지 훈련에서 레터가 속해 있는 블루포스의 측에는 핸디캡이 주어졌습니다. 레드포스 측은 교전 후 격추된 전투기라도 해당 교전에 다시 참가할 수 있었지만 블루포스 측에는 이런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대 0이라는 대기록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공군은 레터 조종사들에게 스텔스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 원거리에서 교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종사가 적기에 열추적 미사일이나 기총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훈련에서 F-22A들은 F-16 6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레터는 추력 평양 엔진과 같은 여러 장비들 덕분에 근접전에서도 역타의 전투기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던에지 훈련의 레드포스 비행단은 실제 레터가 전투에서 상대하게 될 법한 가상적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드포스 측에는 미 공군과 해군의 주력 현역 기종 FA-18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블루포스 측에는 레터를 제외하면 F-15C와 같은 벤치에 있는 기종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에서 레터가 지닌 놀라운 능력이 또 하나 발견되었는데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다 사용한 이후에도 레터는 전투 공역을 벗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터는 스텔스 능력 덕분에 주력 공격 부대보다 훨씬 전방에서 탁월한 기능의 센서들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탐지할 수 없는 공역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2-3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나 EA-6B 전자전 항공기처럼 중요한 공중 탐지 및 전자전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던 레터의 성능 입증은 2006년 6월 노던에지 훈련에서 확증되었고 이를 통해 레터는 차원이 다른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국 측에 최강 전투기 F-22의 판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곧바로 F-22 구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F-22는
미 의회가 핵심 전략 무기로 분류, 법으로 해외 수출을 금지한 기종이다. 안보 전문가들도 F-22 구매 문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사안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 일각에서도 경솔한 발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래저래 김무성 대표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현지 시각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배석한 록히드 마틴사 관계자에게 우리에게 F-22기를 팔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겠다고 했다. 록히드 마틴사는 메릴랜드주에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자 우리 국방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F-22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며 여당에서 한 얘기를 군이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의 F-22 발언이 정부와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닌 셈이다.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우방국들도 1990년대부터 F-22 도입을 위해 로비전을 벌였다. 그러나 미 의회는 1998년 F-22 해외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만에 하나 F-22를 도입한다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김 대표가 F-22를 팔라고 한 것은 당시 면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농담조로 말을 하면서 나온 얘기라며 발언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 일부에서도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F-22는 록히드사가 1997년 ATF 고등전술 전투기의 결과물로 YF-22 전투기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F-22의 탄생이다. 미 공군은 레터 사냥에 능한 맹금라는 이름을 붙였다. F-22는 마하 2호 시속 3060여 킬로미터의 속도를 내고 5000kg 가까운 폭탄과 미사일 8기를 실을 수 있다. 작전 반경이 3000km를 넘어 구함에서 중간 급유 없이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 있다.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레이더에 표시되는 점의 크기가 벌이나 풍뎅이가 레이더에 잡혔을 때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F-22 1대가 F-15, 16, 18기 144대를 격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스텔스 기능 때문이었다. 다른 전투기는 F-22가 어디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 이때부터 현존 최강 전투기 꿈의 전투기란 수식어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다. 최대 상승 고도는 15km 정도다. F-22는 대당 가격이 약 4,700억 원이다. 미국은 2010년 본토의 F-22 편대 일부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시켰다. F-22는 오키나와에서 발진해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당시 한 미국 군사 잡지는 스텔스 전폭기 F-117을 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닌 일이라는 한 미 공군 조종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 F-117의 북한 영공 침투 임무를 지금은 F-22가 대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F-22는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꿈의 전투기다.